안녕하세요. 원래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한 공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딱 좌절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로봇 군단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버립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오늘은 이 우연한 실패가 어떻게 로봇 산업의 판도를 바꿨는지 뉴로메카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봇이 그냥 저 멀리 공장에서 윙윙거리는 기계가 아니라 바로 내 옆자리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고민하면서 일하는 동료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공상과학 영화 같나요? 근데 이게 바로 뉴로메카가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새로운 동료,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뉴로메카의 핵심, 바로 이 협동 로봇, 영어로는 코봇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로봇 하면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막 커다란 철창 안에 갇혀서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로봇.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코봇은요, 안전 펜스 같은 거 없이 바로 사람 옆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일하기 위해 태어난 아주 새로운 종류의 로봇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기존 산업용 로봇은 워낙 비싸고 복잡해서 사실상 대기업들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협동 로봇은 그 장벽을 확 허물어버린 겁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고 결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자동화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똑똑한 로봇들, 도대체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동네 치킨집에서 바삭바삭하게 치킨을 튀기고요. 카페에서는 섬세하게 커피를 내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용접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 깊숙이 가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로봇 군단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중심에는요, 정말 단 한 번도 창업을 꿈꿔본 적이 없었던 한 남자, 바로 우연한 창업가 박종훈 대표가 있습니다. 그의 정말 드라마틱하고 예상치 못했던 인생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 대표의 인생 계획은 아주 명확했어요. 모교로 돌아가서 교수가 되는 거. 그래서 평생 연구만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듯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바로 그 교수 임용에 실패하는 쓰라린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벼락 창업의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 대표의 아주 결정적인 착각이 시작됩니다. 나는 로봇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최고 전문가니까 그냥 물건만 잘 만들면 알아서 다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랄까 아주 전형적인 공학자의 자신감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는 뛰어난 엔지니어였을 뿐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요, 곧 아주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넘치던 기술적 자신감이 어떻게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깨지는지, 그리고 그 뼈아픈 실패가 역으로 뉴로메카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박 대표 스스로도 인정했지만 그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업은 또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선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경영 능력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불안한 균형은 당연히 회사를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기술만 좋으면 다 되겠지라는 이 순진한 믿음은요, 회사의 운명을 건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서 정말 뼈아픈 실패를 맛보게 만듭니다. 때는 2019년이었습니다. 뉴로메카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 특례 상장의 기회를 잡게 돼요. 이제 다 된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시작의 평가는 냉정했어요. 기술만 좋은 걸로는 부족하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거죠.
이 상장 실패는 박 대표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본인 말로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이 순간 자신이 경영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한 번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회사를 아예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재미없겠죠? 사실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실패가 오히려 뉴로메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박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때부터 비로소 진짜 기업의 근육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기업의 근육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단순히 매출이 많다거나 기술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면 무거운 걸 번쩍 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회사가 갑자기 커지면서 발생하는 무게, 그리고 외부의 어떤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체력,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이후에 뉴로메카는 정말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사업의 기본기부터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요. 특허 같은 지적 재산권도 더 단단하게 보강하고 주먹구구식이었던 품질 관리나 영업 시스템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두 번째 도전에서 당당하게 상장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근육을 제대로 키우고 나니까 결과는 바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배나 뛰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거죠. 뼈아픈 실패가 가져다준 정말 달콤한 열매였습니다. 이 값진 경험은 뉴로메카라는 회사의 DNA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다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책임지는 문화가 회사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과 경영이라는 두 개의 튼튼한 다리로 균형을 잡고 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근육을 장착한 뉴로메카. 이제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크고 야심찬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대담합니다. 먼저 2026년까지는 중소기업 자동화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5년 안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로봇 기업이 되겠다. 한번 크게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과감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로메카의 진짜 강력한 무기는요, 사실 이 로봇팔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바로 그 로봇을 움직이는 뇌, 즉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특히 요즘 가장 핫한 생성형 AI 기술을 로봇에 접목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말로 시키면 로봇이 알아서 일을 배우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면서 시장을 완전히 이끌고 있습니다. 박 대표의 이 한마디가 뉴로메카가 꿈꾸는 최종 목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자연스럽게 애플을 떠올리잖아요? 그것처럼 로봇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뉴로메카를 떠올리게 만들겠다. 이건 단순히 1등 기업이 되겠다는 걸 넘어서 로봇 산업 그 자체의 상징, 아이콘이 되겠다는 엄청난 포부죠. 오늘 들려드린 뉴로메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로봇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되는 시대. 이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된 현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또 우리의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